다음은 6.25 전쟁 당시 희생하신 분들과 지난해 서거하신 백선엽 장군님을 추모한 뜻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순국한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웅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 합니다. 제가 2019년에 집필한 영웅은 없었다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그 책은 제2연평해전 영웅들을 기억함은 물론 정치 논리에 휘말려 포국 영웅들을 냉대하는 국가와 싸워온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그 싸움의 연장선상으로서 국가가 잊은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기억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편입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적화되지 않을 수 있던 이유가 백선엽 장군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20년 11월 23일 평안남도에서 출생한 백선엽 장군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군에서 근무하십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조만식 선생의 비서로 활동하시는데요. 이 시기에 아주 신기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조만식 선생은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조직했는데 그곳에 김일성이 자주 왔다고 합니다. 서로 인사 정도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5년 뒤 6.25 전쟁에서 적장으로 만나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겠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군에 입대한 백선엽 장군은 육군본부 정보국장을 거쳐 1사단장에 부임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공상 게릴라 소탕 및 숙군 사업으로 지휘하셨는데요. 그때 고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연루 의혹을 받아 숙청될 위기에 처하십니다. 백선엽 장군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명해 주십니다. 또 국군 내부의 반대를 감수하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보국에서 근무하도록 해줌은 물론 무신양면으로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백선엽 장군은 육군 제1사단을 지휘하십니다. 그로부터 약 10일 이상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며 한국군 최고의 야전사령관이라는 명성을 얻으십니다.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은 대구 북구 다부동에서 방어선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8월 공세를 펼치며 내려왔는데요. 다부동이 뚫리면 대구는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대구가 함락되면 최소한의 공간 확보용인 데이비슨 선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다부동 전투는 부산을 사수하려는 국군과 미군의 운명을 건 결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군 11연대 1대대가 고지를 탈취당해 후퇴한다는 보고가 올라갑니다. 이에 미군은 한국군은 도대체 싸울 의지가 있느냐 질책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백선엽 장군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장병들은 계속된 격전에 지친 데다 보급이 끊겨 이틀째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처참한 상황. 그러나 백 장군은 장병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여기가 격파되면 나라가 망하고 우리에겐 죽음이 기다린다. 보라, 우리를 돕기 위해 미군이 저 아래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지 않은가. 그들을 버리고 우리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의 남아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선두에 서겠다. 내가 물러서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오늘날에도 회자되는 백선엽 장군의 이 명언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선두에 서서 돌검 명령을 내립니다. 고 병사들의 함성으로 골짜기가 진동했고 삽시간에 388 고지를 재탈환합니다. 이를 두고 오카자키 연구소의 오가와 아키라는 백 장군에게 한국이 구원받은 것은 1950년 8월 21일 다부동 전투이다. 만약 이 전투에서 다부동이 뚫렸다면 오늘날 조선반도는 전부 북조선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부동 전투의 승리는 곧 38선 돌파로 이어집니다. 이후 중공군의 대거 개입으로 전 전선이 무너지나
백선엽 장군은 국군 제1군 단장이 되어 국진을 선도하십니다. 오늘의 휴전선이 38선을 넘어 강원도 북부 해안 고성까지 차 올라가 있는 것은 백선엽 장군의 공로입니다. 1992년 미국에서 비밀 해체된 문건을 보면 백선엽 장군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한국 전쟁 지도부 28명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백선엽 장군을 두고 한국 육군 최상의 야전 지휘관, 참모와 지휘관 양쪽 모두 탁월한 기록 보유, 한국 육군에서 가장 걸출한 장교라는 최상의 평가가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백선엽 장군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존경받으시는데요. 아이젠하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등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백선엽 장군을 백악관의 귀빈으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또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취임하면 백선엽 장군에게 깍듯하게 전입신고를 하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전쟁 고아를 위해 백선유아원을 설립하신 백선엽 장군께서는 전쟁에서 몸을 다친 상위 군인들의 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의자 원호처라는 부서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국가보훈처가 되었습니다. 또 1960년 5월 31일 퇴학하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십니다.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시는 물론 1969년 10월 교통부 장관이 되어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지휘하십니다. 영웅이라 하면 보통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 등 먼 옛날의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72년 역사에서도 자랑스러운 영웅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백선엽 장군께서는 지난 10일 100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영원한 노병이시자 살아있는 전설이셨고 국가의 보물이셨던 백선엽 장군. 더 늦기 전에 위대한 공로를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대한민국의 또 다른 영웅들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백선엽 장군께서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우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 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연편 예전에 김한나 부인입니다. 이렇게 또 영웅이란 소설도 썼고 이렇게 귀한 동영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